이게 제가 뭔가 광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오리지널 제품들이어가지고 뭐 사실 경쟁자가 없어요. 그냥 폼형을 바를 거면 고요. 그다음에 액상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 영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면 1000만 원 아낍니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혹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탈모약이 있다는 거 아세요? 새로운 약이 나왔나요? 아, 그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처방전 없이 탈모약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안드로겐성 탈모, 휴지기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 근데 이 세 가지에 모두 도움이 되는 치료제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먹는 탈모약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먹는 탈모약은 안드로겐성 탈모에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생긴 탈모에만 효과적인 게 바로 먹는 탈모약입니다.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뭐 갑자기 막 머리가 뭉탱뭉탱 빠져, 아니면은 막 동전 크기로 막 퐁퐁 빠져, 이런 거에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제가 미녹시딜입니다. 그냥 약국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 처방 없이 다 살 수 있거든요. 모발의 이식은 알고 먹는 탈모약은 알지만 미녹시딜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발라라 막 잔소리를 해도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 미녹시딜이 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압구정 의사 이건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일단은 미녹시딜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녹시딜은 원래는 고혈압 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 약을 먹다 보니까 오히려 막 머리털도 나고 온몸에 털들이 막 올라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현재는 이 미녹시딜을 고혈압 약으로 쓰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오히려 이게 탈모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돼가지고 바르는 탈모 치료제로 아예 제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모제인 거예요? 탈모 치료제죠. 이게 아다루가 어다른데 없는데 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잔털이 있었는데 그게 좀 굵게 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죽은 애를 살리는 건 아니고요. 죽기 직전에 애한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모발이 원래 가늘지 않았는데 가늘어진 사람들은 탈모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녹시딜을 반드시 꼭 도포를 해줘서 심폐소생술로 얘네 굵기를 살려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미녹시딜의 정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르는 미녹시딜에는 종류가 크게 두 타입이 있어요. 제가 실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제형이 있는데, 하나는 액체, 하나는 폼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커클랜드 미녹시딜이라는 제품이에요. 뭐 직구도 가능하고 보통 벌크 형태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체로 들어있어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스프레이로 쓰거나 스포이드로 쓰거나 두 타입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프레이는 절대 권하지 않고 스포이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요? 이게 스포이드인데 저는 스프레이는 그냥 벌써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머리카락에 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두피에 묻어야 되는 건데, 스프레이로 이렇게 착착 뿌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머리카락이 먹지 두피에는 잘 발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포이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두피에 직접적으로 떨궈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는 로게인 폼으로 갈아탔어요. 왜요? 이 액상 미녹시딜이 점도 조절제로 사용하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화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접촉성 피부염을 많이 하게 해요.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이걸 도포하면 할수록 자꾸 두피가 가렵고 뾰루지도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꾸역꾸역 참고 썼었는데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이걸 바르고 나서부터는 저는 뭐 두피 트러블은 발생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아탄 겁니다. 얘는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썼었고요. 얘는 바꾼 지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렴해가지고 액상 미녹시딜을 먼저 시작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몇 번 발라봤는데 뭐 두피에 트러블이 굉장히 심하다, 그때는 이 로게인 폼을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이게 제가 뭔가 광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오리지널 제품들이어가지고 뭐 사실 경쟁자가 없어요. 그냥 폼형을 바를 거면 로게인 폼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액상 같은 경우는 커클랜드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 영상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바르는 거잖아요. 바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먹는 탈모약은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그 효과 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쑥쑥?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분들의 사용법을 보잖아요. 도포를 좀 잘못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어쨌건 액체나 뭐 폼이잖아요. 그럼 이 손에 묻으면 좀 끈적끈적해져요. 그게 싫으니까 면봉을 써요. 여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미녹시딜은 정확한 용량을 써야 돼요. 보면 이제 액상 미녹시딜은 1ml씩 하루 2번을 쓰는 거예요. 용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면봉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얘가 먹어요. 이 솜이 두피에 바르게끔 해서 혈관에 작용해야 효과가 있는 약인데, 우리 피부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흡수되는 양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용량조차도 너무 적게 바른다고 하면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꾸준히 안 바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쪽으로 피를 많이 몰아가지고 뭔가 모낭 성장을 자극하는 그런 원리잖아요. 하루에 2번?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 길게 쓰는 게 이 미녹시딜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제가 미녹시딜 사용만 거의 한 13년 차 되는 사람으로서 미녹시딜을 잘 바르는 팁을 좀 드리자면, 요즘에는 쉽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막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막 백날 써봐야 그냥 정석적인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액상 미녹시딜을 쓸 거라면 그냥 스포이드에 담아가지고 쓰고, 폼형을 쓸 거라면 그냥 손으로 도포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여자들은 특히나 이 미녹시딜 바르는 게 쉽지 않아요. 어쨌건 청결을 위해서는 감고 발라주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으라 그러면 요새 가능하겠어요? 여자는 한 번, 남자는 하루 2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로게인 폼 요 앞에 탈모가 걱정되는 남성이라면 하루에 2번, 탈모가 걱정되는 여성이라면 하루에 1번. 압구정 의사 이건민. 로게인 폼이 효과가 있으면 많이 바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뭐든 과하면 해롭듯이 이것도 일정한 양이 있고 그 양을 초과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권장된 양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저랑 주사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사용하라, 덜 사용하라 이런 것들을 제가 지침을 드릴 때가 있는데, 홈케어로 미녹시딜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용량으로 하루 2번 가장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제 용량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 액상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로 눈금 있잖아요. 이 눈금에 1mg까지 담아가지고 하루 2번 사용하시는 거고요. 폼형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뚜껑에 절반을 담아서 하루 2번을 쓰시면 돼요. 바르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먹는 미녹시딜. 사실 저희 유튜브 댓글에 먹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또 먹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먹는 미녹시딜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왜냐면 먹는 미녹시딜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효과 때문에 보합약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럼 먹는 미녹시딜은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 치료 방침이 먹는 미녹시딜보다 바르는 미녹시딜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항상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요. 저 귀찮아서 먹는 걸로 처방해주세요 이래도 저는 절대 처방 안 해줍니다. 귀찮은데 어떻게 탈모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노력을 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 뭐 반뚜껑씩 2번 쓴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정도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확산성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먹는 미녹시딜을 처방한다고 해도 필요한 부분에는 바르는 것도 같이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도포를 정말 성의껏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가가 막 붓는다던가, 아니면 이거 발랐더니 막 얼굴이 땡땡 붓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염증 생기고 막 피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 차마 바르라고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원장님 아니셨나요? 제가 막 감성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진물도 생기고 있고 두피 트러블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걸 참고 바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얼마나 따갑겠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그리고 미녹시딜에 또 다른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명 이게 쉐딩 현상인데 되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미녹시딜을 도포를 하게 되면 모발 성장이 촉진이 되고 굵기가 개선되면서 일부에서는 갑작스럽게 휴지기로 빠지면서 다음 성장기를 준비하는 애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빠진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바르니까 탈모가 더 진행되는 것 같다. 좋아지는 현상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산균 드셔보셨어요? 네. 유산균 먹어보면 이게 명현 반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기 전에 오히려 변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런 기간을 한 달 정도 버티다 보면 진짜 바나나 똥 같은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녹시딜도 똑같아요. 일시적으로 휴지기로 빠졌다가 다시 더 좋은, 더 건강한, 더 굵은 모발의 성장기로 돌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그 기간이 한 2달 정도 돼요. 근데 사실 탈모 환자들이 머리가 지금 빠져가지고 미치겠는 사람들인데 2달 동안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사실 감당하기 힘든 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 기간을 버텨야만 건강한 모발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이런 부작용이나 불편함으로 인해서 미녹시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녹시딜을 도포하는 그 순간은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혈류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혈류가 줄어들m에 따라서 굵어지고 건강해진 모발들이 다시 시들어져요. 그래서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미녹시딜을 이용해서 탈모를 치료했던 10명이 치료를 중단을 했어요. 2개월 단위로 이제 모발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봤던 연구입니다. 중단 후 급격히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효과를 극명하게 본 사람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분명하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중단했을 때 더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압구정 의사 이건민. 두피로 가는 혈류가 안 좋은 사람들이 탈모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 두피에 뭔가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 약만 먹고 있지. 그 약은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약이지 두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녹시딜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실제로 FDA가 승인할 정도면 탈모 치료에 굉장히 큰 근거가 확보가 돼 있는 거거든요. 탈모인이라면 저는 미녹시딜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혹 그럼 이렇게 효과가 좋은 이 미녹시딜 하나만으로 탈모가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휴지기 탈모라든가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미녹시딜 단독만으로도 효과를 보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호르몬이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피 혈류를 개선함과 동시에 이 호르몬을 억제를 해줘야 돼서 먹는 탈모약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꼭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탈모약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미녹시딜을 보통 바르게 되면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6개월까지는 서서히 좋아지다가 한 1년은 지나야 이제 좀 뭔가 태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녹시딜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1년은 무조건 해보셔야 되고요. 매달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면서 경과를 좀 보시면은 이 약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방법대로 해주셔야 지금 있는 머리도 지키고 모발 이식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오늘 알려드린 정보만으로 여러분 1000만 원 아껴드린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모발 이식 수술에도 탈모약은 끝까지 드셔야 돼요. 안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